자, 이어서 제9강입니다. 제9강은 제5장 기타 건축 제한 제도입니다.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중개사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렵게. 우리도 나옵니다. 우리도 2번 정도 나왔는데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은 뭐냐? 1번은 원칙입니다. 예는 2번, 3번이 예입니다. 그래서 1번 원칙. 자, 원칙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대지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는데 여기는 A 지역에 속하고 여기는 B 지역에 속한다. 그러면 이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장단에 맞춰서 건축물 대지를 지정할 것인가? A 지역이냐 B 지역이냐? 보니까 어떤 기준이다. 거기 대지가 과반. 그러면 어디가 과반입니까? B가 과반이죠. 그렇다면 A가 죽고 이 모두를 갖다가 뭐에 맞춰서 진다고요? B에 맞춰가지고 건축물하고 대지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음 예외. 예외 2. 예외 2입니다. 예외. 요건 예 중에서 뭐냐면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여기가 시험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설명 들어갑니다. 이제 대지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방화지구 소속이고 여긴 일반적인 데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시험제 풀 때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긴 방화지구 소속이고 여긴 일반적인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방화지구 쪽에 넘어갔어요. 방화지구 쪽에 넘어갔으면 당연히 여긴 누가 장악한다? 방화지구가 먹어요. 여기는. 당연히 여긴 방화지구 영역이니까 너 우리 영역에 들어갈까? 너 방화지구 소속이 하고 잡아먹는데, 먹다 보니까 여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 몸통 있지? 예, 뒤에 몸통 있습니다. 몸통도 다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다 먹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갖다가 방화지구가 먹어버려요. 방화지구 아닌 것도 먹어버려요. 자, 일단 근데 먹을 때 이 건축물만 먹지, 건축물만 장악하지, 이 대지는 장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건물만 태우지 땅은 안 태우잖아요. 그래서 대지는 장악한다 안 한다? 대지는 장악 안 하고 건축물만 먹어요. 건축물만. 이것이 앞에 방화지구의 앞에 문장입니다. 앞에 문장 읽고 합시다. 읽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칠 때는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대지는 아니고 건축물을 정한다. 건물을 몽땅 장악합니다. 방화지구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객관식으로 요건 나왔고, 두 번째 예외. 다만 들어갑니다. 다만 예외. 원칙은 알았고 건물 먹고 건축 장악하고 예외. 자, 이때 여기 방화지구를 먹겠죠? 이거 먹겠죠? 이거 먹는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도 먹어야 되겠죠? 예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예에 보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방화벽이 껴있다고 했죠? 방화벽이 구획되어 있으면 요거 주관식 나왔어요. 방화벽 적는 거, 우리 방화벽 적는 거 쉬운 거예요. 이거 맨날 그림 그리면서 방화벽 그랬어요. 이거 방화벽. 그러면 이때 이 방화지의 기온이 밑으로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긴 그렇다, 그러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예요. 요거 두 문제. 요거 계산입니다. 거기 후반부 읽어봐 드릴까요?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에 속한 부분과 그 밖에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는 그 밖에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요겁니다. 다음 세 번째 예외. 녹지 예외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긴 녹지고 여긴 A예요. A적이다. 그러면 1번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이걸 몽땅 먹어야 될까요? 여기 그림 보니까
A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거. A가 녹지 먹으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하고 뒤에서 말리는 거예요. 누가 말렸을까요? 넌센스 문제네. 누가 말렸을까요? 건축법이 말렸어요. 건축법이 냅둬라. 얘 손대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성질나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나 잘해. 각자 알아서 잘 살아. 여기는 녹지에 맞춰서 하고 여기는 A에 맞추면 되는 거야. 얘는 녹지니까 건들지 마. 작아도.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녹지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녹지가 버릇이 없을까요? A가 버릇이 없을까요? A가 버릇이 없어요? 녹지가 버릇이 없어요? 녹지가 버릇이 없죠. 한번 봐주니까 얘가 버릇이 없단 말이죠. 그 녹지가 A 보고 나 못 잡아 먹지 약 올린단 말이죠. 그러나 녹지에게도 천적이 있어요. 그 천적이 누구냐? 거기 무슨 지구가 보입니까? 방아지구. 그 예를 들어서 이게 각자 살아야 되는데 A가 손 못 대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 못 대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방아지구가 이렇게 딱 여기다 금을 쳐놓고 있단 말이죠. 방아지구가 여기다 금을 쳐놨더니 녹지가 겁도 없이 말이죠.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낼름하고 넘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 타고 이 방아지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예의가 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녹지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은요. 거기 괄호 1번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만 일단은 기본 강의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만 하겠는데 괄호 1번 한마디로 거기 대지가 그냥 비어있는 대지입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거기 대지가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렇게 있는 대지입니다. 그럴 때 이걸 너무 조그맣게 나누면 안 된다. 조잡해지니까.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된다. 그 크기를 외우는 거예요. 옛날엔 많이 나왔는데 요즘 좀 뜸해요. 이건 좀 약간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쯤 옛날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면적이 너무 조금 안 되니까 기준이 주거적 얼마 이상이고 60, 사업적 150, 고업적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외우시란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기타 건축규제 이건 실마 강의에서 다루면 돼요. 일단은 먼저 외우고 이어서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는 뭐냐면 2번 안에 대지안의 공지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무슨 기준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인접 대지선 기준이 있고 하나 건축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선 기준 그다음에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인데 건축선 기준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 건축선 배웠죠? 여기 됐을 때 자 만약에 건축선이 이렇게 그어졌어요. 그럼 건물을 어디다 지어야 되죠? 이 뒤에다 지어야 되죠? 근데 뒤에다 짓는데 모습에서 삶의 질을 위해서 좀 여유있게 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맞바로 붙이지 말고 여유있게 뛴 다음에 건물을 짓거라. 이 뛰는 거리. 최대 맥시멈이 몇 미터입니까? 여기 보니까 최대 맥시멈이 최대한 6m 이내. 6m 이내까지 뛸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뭘 기준했다? 건축선을 기준한 거예요. 두 번째,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 여기 갑지가 있고 여기 을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이때 원래는 얼마 뛰냐? 좀 여유있게 삶의 질에서 많이 뛰어주거라. 그리고 짓거라. 이게 몇 미터 이내까지 뛰거라? 최고 6m 이하까지 뛰거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인접대지 경계선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까서는 기본 강의는 몇 미터 이내까지 뛴다? 6m 이내. 근데 구체적으로 3m짜리 듣고 2m짜리 듣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옆에 표, 그 다음 페이지 표 보니까
건수로 뛰는 거, 인접대 뛰는 거, 뭐 1m 이상, 뭐 몇 미터 이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화 강의에서 봐드리면 됩니다. 심화 강의에서. 일단은 몇 미터 기준이 최고다? 6m 이하.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건수선 뛰는 거, 인접, 대지, 격의선 뛰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맞벽 건축하고 연결 복도는 나중에 하면 돼요.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건 나중에 심화 강의 때 봐드리면 됩니다. 그 대신, 03, 건축물의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높이 제한은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어서 높이 제한을 갖다가 해 드리겠습니다. 높이 제한 들어갑니다. 자, 높이 제한. 이거 높이 제한은 한 20분 걸려요,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20분 걸립니다. 기초만 해드려도, 기분만 해드려도. 그래서 몸통, 이게 덩치예요, 이게. 건대기예요, 건대기. 군대말로 건대기예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높이 제한. 건축법상 높이 제한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가로 구역 높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2번이 나올 거예요.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조동 확보라고 보일 거예요. 1조동 확보. 보입니까? 1조동 확보 높이 제한 나와. 2번. 1조동 확보. 이렇게 높이 제한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 구역 높이 제한, 1조동 확보 높이 제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가로 구역은 뭐냐? 가로 구역은 이 일정한 구역이나 대지가 뭐로 둘러싸이냐면,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데예요. 도로로. 도로로 둘러싸인 데가 뭐냐면 가로 구역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됩니까? 가로 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였어요. 이게 가로 구역입니다. 그때는 높이를 어떻게 정했냐? 높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해줘요.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해줍니다. 가로 구역은. 그런데 같은 그 구역이라 하더라도 같은 구역에서 높이가 항상 같을까요? 면적이나 용도나 상황에 따라 높이가 다를 수도 있을까요? 같은 구역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A 빌딩, B 빌딩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다르게.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가로 구역이에요. 보겠습니다. 가로 구역.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결정에 따라서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밑에 가로 2번. 차등 지정. 높이가 같다, 다르다? 다르게도 정할 수 있다. 차등 지정 봤죠?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화 지정 같은 건 나중에 심화 때 봅니다. 완화 지정, 기타 넘어가서 조례, 또 지정 절차, 이건 심화 때 보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1조동 확보 높이는 남았죠? 이게 복잡해요. 이거 시간 좀 걸려요. 10분 이상 걸릴 텐데. 자, 1조동 확보 높이요. 그래서 건축성 높이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가로구역, 1조동 확보가 있는데, 1조동 확보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동택 특칙. 이게 있게 됩니다. 일단은 전용 주거적,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로쳐놓고 용도 적는 거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쉬운 편이에요. 전용 주거적 일반적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전용 주거적 이렇게 가로쳐놓고, 집어넣으시오. 주관식. 이렇게 나온 적 있단 말이죠. 일반 주거적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전용 주거적 일반적 일단 이 적는 거 나왔고, 이게 뭐냐면 사람 사는 동네예요. 이게. 주거적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건축물을 갖다가 햇빛이 비쳐야 돼요. 이쪽으로 하는 햇빛 같은 거, 통풍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통하고 햇빛 통풍. 모든 건물이 다 여기다 질 때는 햇빛 비쳐야 돼요. 근데 공동택도 모든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동택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여기 들어가요. 특칙에 들어가요. 특칙.
공동택은 보통 공동택 특징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공동택 특징 거의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햇빛 비치려면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비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비치냐면 햇빛이 띄워주면 돼. 띄워주면 앞에 가로막으면 안 돼요.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준다는 말, 띄워준다. 띄워주는데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주거적은 자 그래서 띄워주는데 어떻게 띄워주냐? 원칙입니다. 원칙은 정북 방향 인접재지 경계선. 또 띄워줘야 돼요. 예외적으로는 정북 반대가 뭐죠? 정남 방향에 인접재지 경계선으로 띄는 거예요. 자, 일단 두 가지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인접대지 경계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형주거적 이런 거 정록 한번 나왔고 인접대지 경계선 정록 나왔어요. 인접대지 경계선 띄워준다. 인접대지 경계선 나왔습니다.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거 전형주거 일반주거를 갖다가 알기 쉽게 그리면 이겁니다. 자, 이게 뭐죠? 뭘 그려놨을까요? 방위표를 그려놨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 요것이 있고 요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접대지 경계선이에요. 근데 여기 건물을 지을 때는 위쪽에 인접대지 경계선, 아래쪽에 인접대지 경계선 어느 쪽? 어느 쪽? 정북이니까 어느 쪽? 이게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는 거예요. 이렇게. 정북방에 인접대지 경계선 띈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해는 위쪽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있을까요? 햇님은 아래쪽에 있죠? 그림자는 이 뒤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크면 클수록 이걸 많이 띄워준다, 조금 띄워준다. 많이 띈다. 이 높이에 따라서 두 가지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외적으로 남쪽을 띄는 경우도 있어요. 남쪽에 인접대지. 이건 예외고, 원칙은 정북방향에 인접지 경계선 띄는데 그림자가 뒤에 생기니까 이걸 건물이 높을수록 많이 띄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뛸까 봅시다. 거기 교재. 그래서 1번 전형주거적 일반주거적에서 일정 확보 높이 제한입니다. 보니까 전형주거 일반주거적은 건축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운다.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띄는데 얼마 띄느냐? A 높이가 9m 이하는 얼마 띄면 된다? 1.5m 이상 띄고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B 9m 초과할 때는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요거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띄면 되는 거예요. 다음 적용 제외. 이건 나중에 이제 시마 강의 때 하면 됩니다. 이거 복잡하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외 정남 방향 원칙이 뭐라고 했죠? 정북 예외로 정남도 된다. 남쪽 뛰는 경우 남쪽으로 뛰는 경우도 있다. 남쪽으로부터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만 봐드리면 택지개발지구, 대지성 사업지구 등등 주로 개발하는 데가 남쪽으로 기준에서 있죠. 보통 북쪽인데 그런 뜻입니다. 다음 괄호 1번 공동택. 이게 특징입니다. 이거. 공동택 특징인데 이것도 두 개가 있어요.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이 있고 인동거리. 인동거리는 동과 동 사이예요. 동과 동 사이 거리입니다. 자, 인접대지 경계선 들어갑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공동택이 있어. 인접대지 경계선 그림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지하고 요 단지하고 다른 단지예요. 여기 단지, 여기 단지인데 여기 인접대지 경계선이에요. 이때 지을 때
이 밑에 단지에다가 아파트인데 여기 1동, 여기 2동, 3동, 4동 여기다가 부대시설 이렇게 짓는다 봅시다. 이럴 때 먼저 인접대지 경계선은 여기에요. 이렇게 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집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 경계선으로 띄어지는데 얼마나 띄어지느냐? 일단 기본 강의는 원칙만 알겠습니다. 원칙. 기본 강의는 원칙만 알겠습니다. 2배, 2배. 2배 이하를 띄워준다. 그럼 무슨 소리냐? 만약에 여기 10m를 띄었으면 1동은 2배니까 20m까지 올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요거 15m 띄었으면 1동을 30m까지 올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20m 띄었으면 요 1동을 40m까지 올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띄어진다. 인접 대칭경계선 원칙은 2배입니다. 2배. 자, 인접 대칭경계선 원칙 2배만 찾겠습니다. 동을 1번. 인접 대칭경계선 등으로 방향으로 채광을 두는 경우 높이 제한에서 원칙의 가장 원칙이 뭐냐면 건축을 해놓고 끝에 가면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다. 2배 이하 그런 뜻이에요. 15m 띄었으면 30m까지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얘는 심화 때 봐주면 돼요. 그 다음 밑에 2번.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 이게 있는 거리, 동 사이 거리. 2번은 이거예요. 2번입니다. 2번은 이 있는 거리인데 동 사이인데 1동과 2동, 1동과 3동, 3동과 4동, 3동과 이 부대들 간의 이 거리. 아파트 한 채 동 사이 거리. 이게 동 사이가 가까우면은 햇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죠. 띄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띄느냐? 여기서 기본 강의는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온 거 1동과 2동 사이 앞뒤로 있는 거 얼마나 떼야 되냐? 이걸 옆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1동, 2동을 그림 그리면 여기 햇님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햇님이 어디 있을까요? 요거 보니까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해가 아래에 있어야 되죠? 여기 남쪽에 여기 남쪽이니까. 자, 이럴 때 그림상 보면 여기 아파트 2동이 있으면 이 앞에 게 2동일까요? 1동일까요? 그림상 봤을 때 여기 보니까 2동이에요? 1동이에요? 2동이죠. 여기 1동이죠? 이거 띄워줘야 돼요. 이게 요거 가까우면 이 1동에 햇빛이 안 비쳐요. 이 띄는 거리가 얼마냐? 박스 보니까 동그라미 넘어가서 봅시다. 넘어가서 A입니다. A. 몇 배 띄라고요? 0.5배. 0.5배. 일단 기본 강의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도시형은 얼마고요? 더 가까워도 괜찮아요. 도시형은 0.25배.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택은 촘촘해요. 촘촘해요. 보통 0.5배.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0.5배란 말이죠. 0.5배. 0.5배입니다. 도시형 얼마고요? 0.25배가 되고 근데 이게 지금은 0.5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요즘 아파트 저는 거 머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게 가깝기 때문에 0.5배이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 재개발하는 거, 재건축하는 거 있죠? 강남 같은 거 보면 머리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가야 이제 좀 띄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실상. 용적률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죠? 그렇죠. 여기다가 안개 껴버리면 뭐 이렇게 되죠. 이래요. 근데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제 언뜻 강의를 이게 0.5배가 아니라 얼마냐면 2.4배부터 제가 기억한 거예요. 2.4배. 그래서 그게 2.4배가 해마다 이게 2.0, 1.8, 1.5, 2.0, 1.1, 1.2, 1.0, 0.8, 0.5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거리가. 그래서 옛날에 떼진 건 한 20년 전쯤에 제 강의가 20년 정도 되니까 좀 넘으니까 그때쯤 2.4배이기 때문에 이 동과 동 사이가 여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재건축해도 이익이 많이 남죠. 땅 여유가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 점점 이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업자가 로비했는지 어찌 몰라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게 점점 이 관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0.5배까지 온 거예요. 설마 이때 당시에는
0.5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건 또 0.5인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용적률 다 찾아 먹으니까 고층이에요, 중층이에요, 보통. 고층을 짓잖아요,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거 나중에 재건축 가능하다, 안 하다? 재건축해도 큰 이득이 없어요. 철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슬럼화 되겠죠. 나중에 몇십 년인지 모르겠는데, 한 50년, 언제 모르겠지만은, 재건축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돈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산다 소리 나올지 몰라요. 그때는 뭐다 그냥 이렇게, 아주 노후화된 것들, 이렇게 철거비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있어요. 요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철거비를 모두 걷어놔야 된다. 지금 장기선 충당금 걷듯이 이걸 걷어야 된다. 그 논문 쓴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논문 쓴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걷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신문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무슨 아파트 주민들 집단 도주, 철거비 안 되고 도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갖다가 뭐죠? 그 노화된 차를 갖다가 버리고 그냥 폐차하기 귀찮으니까 도망가듯이 그런 날이 올지 어쩐지 그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뭐 말세가 오면 끝나는 거지만 그래요. 꼭 같지는 않죠.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듣고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되겠죠. 설마 이걸 또 가깝게 하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더 가까우면 안 되겠죠. 근데 예외라는 게 있어요. 밑에 예외 하나만 봐드릴게요.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일조할 수 있는 확보를 거리 이상 할 수 있으며 일조를 확보해서 거리 이상을 할 수 있으며 이게 뭔 소린가? 이거 0.5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를 갖다가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 어떻게 하면 되냐? 동짓날이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보통은 똑똑한 사람은 음력이라 불러요. 근데 양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양력입니다. 동짓날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죄송합니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낮과 밤은 누가 결정합니까? 햇님이죠. 양력입니다. 양력. 그래서 동짓날은 12월 20 며칠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짓날은 6월 며칠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양력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몇 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햇빛이 비치면 2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계속적으로 다 비친다면 굳이 이런 거 뛴다 안 뛴다? 안 뛴다라고 돼 있어요. 과연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지 그게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업자는 유리한 걸 따지니까. 건너 보시면 되겠고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마지막 적용 제외. 공사 특별 건축구역 위에 적용 제외입니다. 특별 건축구역 위에 적용 제외. 요거. 동그라미 5번입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요거 보입니다. 4번 특별 건축구역 등 공사 바로 전. 동그라미 5번입니다. 적용 제외. 공사 특별 건축구역 등 들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5번 적용 제외입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1조등 확보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햇빛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조그맣게 짓으니까. 동네에서 조그맣게 짓는 거 이걸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된다. 보니까 몇 층 이하로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얼마 이하? 8m 이하다. 이때는 뭐로 정해가지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걸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민들이 짓는 거니까 그 뜻입니다. 조그만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골탕먹이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잘 봅시다. 2층 이하로서입니까? 2층 이하 이거나 합니까? 2층 이하로서죠. 근데 살짝 2층 이하 이거나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또 골탕먹이려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높이 제한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드렸습니다. 빨리 해도 20분 걸린다고 그랬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건 나중에 심화 때 또 해드린 거예요. 일단 기본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다음 특별건축구역 등 기타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또 가로구역 또 뭐다 건축협정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그 다음에 결합건축 이렇게 네 가지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건축구역이에요. 그래서 시간 남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 1번 특별건축이란 뭔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이렇게 나가죠. 건물을 지을 때 명품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냥 선약감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주관식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주관식 특별건축구역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본다? 특별건축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주관식 이미 나왔고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내려면 법이 융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표현합니다.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서 적용한다. 이런 말이 보이죠? 그렇게. 그러면 누가 특별건축 지정하느냐? 두 친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도 있고 시도의사가 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 특별건축의 지정권자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되어 있고 그 지정 절차는 시마 강의 때 보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위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여기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사, 관리사, 감정평가사 등등 쉬운 문제로 요 네 군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군데 초점 뭡니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안 되고 두 번째 자연공원, 세 번째 접도구역, 네 번째 보존산지 이 네 군데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많이 나왔어요. 이거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밑에 2번 군사기지 군사적 보호구역 요거 요 놈은 옛날에 안 됐었어요. 옛날에 요 놈은 위에 4명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쫓겨났어요. 너는 이제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사전에 누가 협의하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특별 건축구역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옛날에 안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 지정 절차는 심야 때 살펴드리면 되고 다만 심의 절차 위에 3번 심의 절차입니다. 신청받은 며칠 내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30일 내, 그죠? 위에 30일 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받으면 국토교통장관들은 건축위원회, 특별시관시 도가 받았으면 특별시장, 관시장, 도시자가 두는 건축심의 거친다. 30일 내 심의 거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그 대신 뭘 보냐 하니까 우리 그 다음에 저기 가서 관계부문 특례에 있어서 표가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표가 있습니다. 표. 특례사항 적용대상 건축물에서 시행령 별표 3 있습니다. 넘어가면 보입니까? 면접 나왔죠? 여기서 점수 깎으려고 한 문제 주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1번 문화 및 폐설, 판매이설, 운수설 면적 얼마입니까? 2,000이죠? 2,000 적는 거 주관식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어려운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네, 나머지는 우리가 심화 때 좀 더 봐드릴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넘어갑시다. 뭐가 많이 나왔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가운데 동그라미 3번 관계 법령 적용 특례 기업 적용 배제 요것도 많이 나왔어요. 아까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랬죠?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거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A. 대지 조경 찾았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대전의 공지, 건축의 높이 요 앞에 높이는 가로구역 높이입니다. 가로구역. 뒤에 높이는 일조학부 높이입니다. 가로구역은 60조고 일조학부는 61조. 그만 배웠죠? 둘 다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융통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그러므로 이거 시험지 낼 때는 다음 중 특별 건축구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A의 명단에 없는 놈이 답이죠. 그죠? 그렇게 찾으면 돼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됐고. 특별 건축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시마 때 살펴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 하니까 특별 가로구역 05 특별 가로구역 아직까지 시험지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시마 때 좀 보면 돼요.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시마 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옆 페이지 건축협정 이건 떠오르는 문제예요. 6번 06 건축협정 요거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요놈이 아주 설치고 있어요. 첫째, 협정을 체결하려면 누가 협정 체결하느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협정을 체결해요. 협정 체결할 때는 얼마 합의하느냐? 과반수입니까? 전원입니까? 전원 합의가 돼야 돼요. 100% 합의가 돼야 돼요. 협정이 되려면.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건축, 대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 대손, 리모델링에 대해서 협정합니다. 전원 합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끼리 하는 거예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야, 우리 협정에서 이건 서로 양보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법이 이렇게 됐지만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은 얼마 합의다? 전원 합의다. 그래서 뭘 한다? 건축, 대선, 리모델링 협정한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번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 2번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 협정 체결자는 운영회를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협정 체결자들이 모여서 사람끼리 모여서 그 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요거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2번 대표자 선임하고 협정 인가권자한테 뭘 받는다? 인가받아야 신고해요. 신고하는 거예요.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합니다. 협정 운영에는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3번 협정 인가. 요거 뭐다? 협정 운영회가 아니라 협정하려면 협정 체결자나 운영회 대표자가 협정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협정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진짜 협정은 인가받습니다. 협정 운영에 만든 걸 인가받아야 신고해요?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인가권자가 누구냐? 인가권자는 아셔야 돼요. 이번에 시험 때 2년 전에 나왔으니까. 어디냐? 다시 앞에 봅시다. 다시 앞에 보면은 바로 전 페이지 위에 박스. 바로 앞 페이지 위에 박스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오죠? 제일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오죠? 바로 거꾸로 가서 백도에서 하면 그 중에서 여기가 뭐냐면 협정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시골 같은 데는 안 돼요. 변두리는 안 돼. 이런 데만 할 수 있어요. 개발하는 데만 협정 체결하는데 지구 단위계 있고요. 그 주관계산 등등인데 거기 미음 여기서 시험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 그 밖에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정하는 거이죠. 그렇다면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누구예요? 거기 협정 인가권자잖아요. 얘네한테 받는 거구나. 협정 인가권자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한테 받게 되고 얘네들 인정할 때 할 수 있죠. 근데 시험지 뭐라고 하냐면 시험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교통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점. 국토교통 장관이 아니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이죠. 인가권자는 누군데?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 이렇게 시험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빠지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시험지 나왔습니다. 자, 본인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페이지 봅시다. 하다가 페이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페이지 하는가? 페이지가 중요한데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서 몇 번? 6번 나오죠? 페이지. 아까 처음은 얼마라고 했죠? 전원 합의라고 했죠? 페이지는 어떻게 되는가? 페이지는 과반수 동의받아. 요거 중요합니다. 과반수 동의받아. 그 다음에
이거 폐지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인가 받아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아까 말한 협정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려면은 아까 특례 받은 경우가 있어요. 즉 여러 가지 특례를 받았거든요. 봐줬단 말이죠. 그 혜택을 누린 친구는 몇 년이 지나야 폐지할 수 있어요? 거기 괄호 열고 20년 지나야 돼요. 장난이 아니니까 20년이 지나야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특례 받아놓고 말이죠. 금방 폐지하면 안 됩니다. 20년 이상이 지나야 폐지 신청할. 요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은 쭉 가셔서 마지막 결합건축. 요 결합건축도 요즘 떠올라요. 물론 자세한 거는 시마 강의에서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결합건축. 자, 결합건축. 결합건축은요, 뭘 결합하느냐? 뭘 결합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결합건축 용어정의는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용어정의는 앞에서 배웠는데, 뭐를 결합하냐면, 총량제. 우리 뭐, 탄소 총량제 하듯이, 결합건축은 무엇의 총량제냐? 용적률 총량, 용적률을 갖다가 통합해서 조형하는 거예요. 용적률을. 자, 결합건축은 무엇을 갖다가 통합해서 조형한다? 용적률입니다. 용적률과 통합하는 거예요. 이때 대지를 몇 개의 대지까지 통합하느냐?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개와 3개 이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적 맞죠? 2개 이상은 2개와 3개 이상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2개예요. 2개. 자, 2개가 거기 나와요. 제일 앞에.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결합건축 지역입니다. 결합건축 지역이다. 해놓고 이제 보면서 합시다. 첫째, 2개 할 때는 그 최단 거리가 몇 미터 이내라고요? 100m 이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대지고 여기가 B 대지다. 요거를 갖다가 결합하려면 이 거리가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된다? 10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골 땅은 된다, 안 된다? 시골 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골 같은 데는. 상식적으로, 결합건축. 시골. 칸츄리. 시골은. 보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만 되느냐? 박스. 어디 됩니까? 그게 결합건축이? 상업지역, 역세권 이런 땅값 비싼 데 있잖아요. 거기 개발한 데죠? 이런 데가 2개를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개 결합할 때는 밑에 동그라미 번 또 있죠? 자, 2개의 대지가 모두 한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만약에 이게 상업적이다 그러면 A도 상업적이고 B도 상업적이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100m 이내 되겠죠? 또 하나 뭐냐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바로 이때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몇 미터 도로 되어 있다 거기? 12m 도로로 둘러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2m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건 12m 이상 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둘러싼 것만 12m고 이 안에 조그만 도로는 12m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2m, 4m 이렇게 돼야 되겠죠. 4m 되겠죠, 보통. 이 가장 겉에가 12m고 이 안에는 12m짜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도로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2개짜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를 결합한다고 했죠? 용적률을 결합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걸 제가 설명할 때 A하고 B를 설명할 때 면적이 다르다고 설명해 쉽까요? 면적이 같다고 설명해 쉽까요? 면적이 다르다고 해놓고 해야 설명이 쉬울까요? 면적이 같다고 해야 설명이 쉬울까요? 면적이 같다고 해놓고 해야 설명이 쉽겠죠? 자, 면적이 같을 때 이 지역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400%다. 그러면 A도 일단 얼마를 줍니까? 400% 주죠. B도 얼마를 줍니까? 여기도
살풀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합하면 얼마입니까? 800이죠? 800이니까 이제 결합해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야, 누가 많이 가지면 되겠습니까? 800 중에서. A가 왜? 여기 사거리고 임대료 비싸니까. 얘가 500을 갖고 100 더 가졌죠? 그럼 얘를 얼마로 깎이고? 300으로 깎이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합건축입니다. 이렇게. 물론 주인이 같아도 괜찮아요. 주인이 같으면 상관없죠. 다를 때는 서로 간에 이제 민법상에 이렇게 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건축법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이게 2개짜리입니다. 그러면 3개 이상 묻는 건 굉장히 복잡하죠? 이건 잘 허용을 안 해요. 밑에 봅시다. 3개 이상 묻는 거. 동원의 3번입니다. 3개 이상 묻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할 때 그때 3개 이상 묶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등등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할 때 또 빈집 뭐 이런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만 몇 개를 묶을 수 있다? 3개 이상을 묶을 수 있고 보통은 2개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결합건축 관리 3번. 결합건축의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참 3개짜리. 3개짜리는 거리가 몇 미터냐 아셔야 됩니다. 2개짜리는 거리가 몇 미터라고 그랬죠? 100m라고 그랬죠? 3개 이상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면 3개 이상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보니까 최단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일 거 3개짜리 이상은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충해가지고 보충 2분 보니까 몇 미터 이내일 것? 500m. 2개짜리는 100m. 3개 이상은 500m. 이거 하시면 좋겠죠?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페이지는 마지막 관리. 결합건축 관리 부분 됩니다. 관리 부분 거기 동그라미 4번 봅시다. 결합건축 했어요. 결합건축 했으면 최소 몇 년간은 가야 된다? 4번. 30년은 가야 돼요. 결합건축 했다 금방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30년은 가야 됩니다. 다만 용적률을 기존대로 환원하면서 신축 개축 제출할 때 괜찮다. 혜택받으면 30년 가야 되지만 이걸 다시 400으로 갔다. 그때는 그냥 30년 안 가도 그냥 어떻게 한다? 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혜택 안 보겠다는 거니까. 옛날로 돌아갈 때는. 그런데 폐지할 때는 얼마 동의 얻느냐? 5번. 전원이 동의한다. 전원이 동의해서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한다. 전원이 동의해서 폐지할 때. 아까 건축협정은 어떻게 됐어요? 폐지할 때 과반수였죠. 과반수. 여긴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한테 신고한다. 건축협정은 과반수가 동의해서 인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차이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합건축 또 건축협정 요즘 떠오르고 있어요. 나중에 심화하기 때 좀 더 자세히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5장을 잘 마무리했네요. 자, 이어서 다음에는 제 10강에서는 6장 이하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